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AI 아나운서 로아가 전하는 딜라이브 AI 위클리 서울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이번 22대 총선을 앞두고 여야 모두 수도권, 그중에서도 서울 한강벨트를 잡기 위해 안간힘입니다. 민심의 풍향계로도 불리는 서울 지역 선거 판세를 지난 선거를 바탕으로 살펴봅니다. 박용 기자입니다. 지난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제외하고 4년간 서울에서 있었던 선거는 4번. 21대 국회의원 선거와 서울시장 보궐선거, 그리고 2022년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입니다. 4번의 선거 모두 서울의 결과에 따라 여야의 명암이 갈렸는데, 우선 4년 전 국회의원 선거를 살펴보면 국민의힘의 전신 미래통합당이 당시 서울에서 8석을 가져가는 데 그쳤습니다. 종로가 국민의힘으로 바뀌긴 했지만 여전히 여소야대 형국. 당시 문정권의 민주당세가 이어진 결과입니다. 이듬해 서울시장 보궐선거는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와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후보가 맞붙었습니다. 결과는 오세훈 후보의 완승. 문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와 민주당 그리고 이전 서울시장에 대한 심판론이 강하게 작용한 결과입니다. 정권 심판론은 이때부터 국민의힘에 힘을 실었습니다. 2022년 3월 대통령 선거, 서울에서의 결과를 살펴보면 강남권과 한강벨트를 중심으로 국민의힘 우위를 볼 수 있습니다. 25개 자치구 가운데 14곳이 국민의힘을 지지한 것. 석 달 후 지방선거에서도 서울에서 17명의 국민의힘 구청장이 당선될 정도로 서울 시민들은 새 정권에 힘을 실었습니다. 4년간 4번의 선거 결과를 보더라도 수도권, 그중에서 서울이 정치 판세에 민감하게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여야 모두 한강벨트를 승부처로 판단하며 무게감 있는 후보들을 포진하고 있습니다. 여야의 대진표 윤곽은 이달 말, 늦어도 다음 달 초면 드러날 전망. 50일도 남지 않은 이번 총선에서 벌써부터 치열한 서울 빅매치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뉴스 박용입니다. 국민의힘이 총선 본선에 나설 성북갑을 경선 후보자를 결정했습니다. 새 인물로 압축된 가운데 원외위원장 2명은 모두 컷오프됐는데요. 컷오프 고배를 마신 갑지역 한상학 위원장은 결정을 받아들이며 자포자기한 상태고, 을지역 민병웅 위원장은 승복할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박선화 기자입니다. 지난 16일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성북구 갑을 경선 후보자를 발표했습니다. 갑 지역은 서울주택도시공사 이사회 의장을 지낸 서종화 예비후보와 제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국민대통합위원을 역임한 이종철 예비후보의 대결로 압축됐습니다. 을 지역은 한국청년임대주택협의회장을 지낸 이상규 예비후보와 삼성증권 기업금융본부 디렉터 경력을 가진 이진수 예비후보 간 경선이 펼쳐집니다. 성북구 갑을 원외 당협위원장인 한상학 예비후보, 민병웅 예비후보는 모두 컷오프됐습니다. 활발히 지역 활동을 해온 만큼 다소 충격적인 결과. 두 당협위원장의 심경은 어떤지 들어봤습니다. 먼저 한상학 위원장은 자포자기한 반응이었습니다. 권력 다툼에서 밀린 듯하다며 일단 당의 결정은 받아들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어쩌겠어, 권력 싸움에서 터진 것을 가지고 실력에서 밀렸는데 방법이 없잖아요. 밀리면 방법이 없지 아무 의미 없는 해봤자 받아들여야죠. 을 지역 민병웅 위원장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시스템 공천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승복할 수 없음을 전했습니다. 출마를 못한다도 바로 잡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말은 시스템 공천 한다고 지금 대대적으로 하는데 조금 험지고 한국을 지금 버리는 카드로 쓰는 거잖아요. 총선 시계가 빨라지면서 공천 갈등이 수면 위로 떠오르는 양상입니다. 딜라이브 뉴스 박선화입니다. 총 3개의 선거구가 있는 강남구에서 오는 4.10 총선 첫 후보자가 확정됐습니다. 강남구가 더불어민주당 김태형 후보인데요. 김 후보는 서울 보수의 심장에서 진보의 진정성을 알리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엄종규 기자입니다. 이번 설 연휴 전 더불어민주당은 24명의 공천 확정자 명단을 발표했습니다. 이 중에는 강남구갑 선거구도 포함됐는데 주인공은 당 교육연수원 부원장인 김태형 후보입니다. 공천장을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아 아직은 어수선한 김 후보의 사무실에는 기적이라는 단어가 가장 먼저 눈에 띕니다.
저 사람이 얼마나 괜찮은 후보냐를 떠나서 아마 민주당이니까 안 될 것이다. 그러면은 내가 정말 기적을 한번 일으켜 보겠다. 만약에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한 될 수가 없는 상황이다라고 하면 그럼 기적을 이용을 하겠다. 이제 그런 호불호. 야권 후보인 김태형 후보는 이번 선거의 성격을 정권 심판으로 규정했습니다. 그러면서 보수 색채가 강한 강남구에서 진보의 이미지를 긍정으로 변화시키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야권 후보인 자신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말 너무나 이게 정치적으로 추운 계절입니다. 정말 현 윤석열 대통령 정권, 김건희 정권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강남구에서 정치를 하면서 되게 이루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강남구 주민들이 민주당을 바라볼 때 그쪽을 바라보지 말고 저를 통해서 바라볼 수 있게 선한 사람의 선한 개혁, 그게 이제 제 개인적인 슬로건인데. 한편 현 강남구갑 태영호 의원은 구로구 을로 지역구로 옮겨 도전에 나선 가운데 국민의힘 역시 조만간 후보를 확정할 전망입니다. 딜라이브 뉴스 엄종규입니다. 총선이 이제 5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각 선거구의 후보 윤곽도 나오고 있습니다. 중랑구에서는 현역인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이 사선에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윤지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이 총선 출마를 공식화했습니다. 기자회견을 통해 사선 도전을 선언한 것입니다. 중랑구를 더 새롭고 더 빠르고 더 확실히 변화시키겠습니다. 대한민국 정치를 잘못된 뿌리부터 완전히 바꾸어 가겠습니다. 박홍근 의원은 SH 본사 이전 최종 확정과 GTX, KTX 시대 개막 등 지난 의정 활동의 성과를 서두로 중랑에서 양원 구간 경의 중앙선과 망우에서 신내 구간 경춘선 철도 지하화 등의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현재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가장 많은 저층 주거지가 분포되어 있는 중랑구의 주택개발 사업에 대해서도 조명했습니다. 신내일 택지지구 재건축 사업과 중화동, 묵동, 망우본동의 저층 주거지 주택개발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동북권 중심도시 중랑으로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승리의 그 순간까지 하여튼 최대한 열심히 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 반드시 승리의 소식을 전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한편 중랑을 선거구는 더불어민주당에서 박홍근 의원이 유일하게 예비 후보 등록을 한 상황. 국민의힘에서는 대통령실 행정관을 지낸 현 당협위원장 이승환 후보가 공천되며 먼저 본선 진출을 확정지었습니다. 딜라이브 뉴스 윤지아입니다. 서울시가 이달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북가자 제6주택 재건축 정비구역 관련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북가자동 372-1번지 일대에 2천여 세대에 가까운 대단지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조성엽 기자입니다. 지어진 지 좋게 40년은 넘어 보이는 연립주택과 단독주택들. 이 일대가 변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이달 제2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북가자 제6주택 재건축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이곳엔 23개 동 1984가구의 대단지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대상지 규모는 10만 4,600여 제곱미터로 DMC역과 불광천 등이 인근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번 정비계획 결정은 보행 접근성과 수변 개방감을 고려해 도시적 매력과 자연이 조화되는 수변 경관을 형성하는 내용을 담았다고 시는 설명했습니다. 특히 거점 시설로 문화공원을 설치할 예정으로 주변 주거단지 사람들을 유입하는 문화활동 장소가 될 것이라 전망했습니다. 이번 정비 사업으로 인해 폐지되는 불광천길 노상주차장을 대체해 문화공원 내 180면 규모의 지하주차장도 조성할 계획입니다. 한편 지난해 6월에 열린 주민간담회에선 정비사업 시 공공기여 시설로 실내 복합체육시설을 요구하는 주민들이 많았습니다. 이에 따라 시는 해당 부분에 관한 논의도 지속할 것이라 전했습니다. 딜라이브 뉴스 조성엽입니다. 성북구가 2024년 주요 업무 과제를 발표했습니다. 취약계층을 위한 돌봄 사업을 강화하고
주민 밀착형 문화시설도 확충하겠다는 건데요. 특히 지지부진한 재개발 사업의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선화 기자의 보도입니다. 갑진년 새해 들어 처음 열린 성북구 의회 제301회 임시회. 오중균 의장의 개회사가 끝난 후 집행부의 새해 구정 업무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승로 성북구청장은 2024년 6대 핵심 과제를 제시했습니다. 첫 번째는 복지 돌봄 사업입니다. 취약계층을 위해 복지 행정을 강화하고 어르신 일자리 사업도 확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성북구인이면 누구나 성북구 구성원으로 존중받고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촘촘하게 살피겠습니다. 문화도시 성북 만들기에 역량을 쏟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서울 연극 창작 문화센터 개관과 월곡동 복합체육시설 공사도 조속히 마무리 짓겠다는 겁니다. 쉼과 여유가 있는 일상의 행복, 창조문화시 성북 도시입니다. 월곡동의 복합체육시설들을 조속히 완공을 하고 성북구의 과제 가운데 최대 현안은 재개발 재건축이라고 말했습니다. 올해 안에 성매매 밀집 지역인 신월곡 1구역을 철거하고 장인뉴타운 개발도 가시적 성과를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미완성에 그친 장인뉴타운을 청사진을 완성해서 품격 있는 농촌도시를 만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밖에도 키움 돌봄센터 확충과 성북사랑 상품권 발행 등 민생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방점을 둔 행정을 펼치겠다고 밝혔습니다. 딜라이브 뉴스 박선화입니다. 보이스 피싱 수법이 갈수록 교묘해지고 또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중랑구가 주관하는 정보화 교육을 수강한 70대 어르신이 보이스 피싱으로 인한 금전적 피해를 막았다고 하는데요. 보도의 윤지아 기자입니다. 중랑구가 구민을 대상으로 무료 정보화 교육을 시행합니다. 전문 강사에게 엑셀, 윈도우 사용 등 기초 인터넷 활용과 스마트폰, 키오스크 등 생활에 반드시 필요한 정보화 기술을 배울 수 있습니다. 디지털 환경에 좀 취약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무상으로 하는 교육입니다. 그래서 컴퓨터 활용이나 스마트폰 활용, 그리고 키오스크 같은 활용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다양한 교육 가운데 최근 각광받는 과목은 다름 아닌 피싱 예방 수업. 고객님 명의가 도용되셨나 봐요. 제가 경찰한테 연결해 드릴게요. 경찰이에요? 아닌 거죠. 그래서 이런 것도 반드시 어떻게 하신다고요? 삭제하신다서 전화. 피해를 예방한 실제 사례도 있었습니다. 70대 어르신에게 온 한 통의 문자. 스미싱 의심이 든 어르신은 곧바로 강사에게 말했고 빠르게 통장 출금을 금지한 덕에 금전적 피해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문자 메시지를 확인하고 이상한 URL을 이제 클릭을 했는데 그 전날 그 교육을 들으셨었거든요. 그래서 그 교육 좀 이상하다, 이런 사례가 유사하지 않나라고 이제 판단을 하셔가지고 저희 강사님한테 도움을 요청을 했습니다. 봤더니 이제 강사님은 그런 그 유형들을 많이 알고 계셨기 때문에 바로 조치를 하고 경찰하고 연락을 해서 피해를 실제로 예방했습니다. 한편 구민 정보화 교육에서는 스마트폰, 키오스크 등 생활에 밀접한 다방면의 정보화 기술을 배울 수 있으며 30세 이상 중랑구민은 매월 구청 누리집이나 전화로 신청해 무료 수강할 수 있습니다. 딜라이브 뉴스 윤지아입니다.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가 22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선거비용 실사 보조요원을 모집합니다. 지원 자격은 만 18세 이상 공정하고 정치 중립적인 사람이며 관련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은 서류 전형에서 우대됩니다. 신청은 이달 23일까지 서울시 선관위로 방문 또는 이메일로 접수하면 됩니다. 최종 선발된 보조요원은 선거일부터 6월까지 각 자치구 선거관리위원회로 소속돼 선거비용 보전 관련 업무를 하게 됩니다. 마포구가 지역 내 4,307개소의 건축물을 대상으로 불법 건축물 현장 조사를 시행합니다. 조사 대상지는 서교동 681건, 망원 1동 384건, 합정동 347건 등으로 주로 관광지나 주요 상권이 밀집한 지역입니다. 마포구는 6명의 현장조사팀을 구성해 이달 말부터 6월까지 해당 건물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중점 조사 사항은 옥상, 테라스 등 공간 증축, 조립식 패널, 천막 등을 이용한 영업장 공간 증축 등으로 건축법에 따른 신고나 허가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모두 불법 건축물에 해당합니다.
군은 이번 조사가 불법 사항 정비를 목적으로 진행되는 만큼 소유주가 위반 부분을 철거하거나 사후 허가를 받는 등 자진 정비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우선할 예정이라 전했습니다. 서울시가 수소차 구입 시 차량가의 50%를 지원합니다. 시는 수소차 보급 확대를 위해 13일부터 승용차 보조금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보조금은 차 가격의 절반가량인 3,250만 원입니다. 차종은 중형 SUV 넥소로 총 102대를 보급할 예정입니다. 신청은 별도 절차 없이 구매자가 직접 판매사와 계약만 체결하면 됩니다. 성동구가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가 주관한 2023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 7년 연속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매년 실시되는 민원서비스 종합평가는 중앙행정기관과 기초자치단체를 포함한 306개 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성동구는 스마트 민원서식 작성 시스템을 비롯해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한 키오스크 교육 등을 실시해왔고 최근에는 인공지능 시스템을 활용한 민원 로봇 성동이랑을 선보여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특히 구청장이 민원인과 직접 만나 민원을 듣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구청장과 대화의 날 등을 운영해 기관장의 노력 관련 지표에서 만점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7년 연속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된 것은 성동구가 전국에서 유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시간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딜라이브 AI 위클리 서울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